세상을 해석할 때는 조심하라. 해석한 그대로 되기 때문이다. 에릭 헬러, 영국의 작가. 제2부 진실. 복잡한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 주제. 성공한 사람 흉내내기. 오랫동안 나는 성공의 거짓말에 맞춰 사느라 너무나 힘들었다. 나는 모든 일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해내려는 욕심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곤 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했고 내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회의마저 들었다. 삶의 균형이 계속 깨지는 것을 보면서 더 좋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애만 쓰다 보면 결국 좌절하고 낙담할 뿐이 아닌가. 나는 그랬다. 어쨌든 나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층 더 노력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배에 힘을 주고 의자에 엉덩이를 고정한 채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몸은 앞으로 기울이고 숨은 멈추고 바짝 긴장하여 온몸이 빳빳하게 굳은 채로 말이다. 그렇게 애를 쓰는 동안 그것이 집중력과 열정의 느낌이라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그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했지만 동시에 나는 항상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누군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고 걷고 심지어 그들처럼 차려입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따랐다. 거기에 진짜 내 모습은 없었지만 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따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러한 접근법도 효과가 있긴 했지만 시간이 얼마 흐르자 성공한 사람 흉내내기에 아주 질려버리고 말았다.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다른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이른 새벽에 출근을 했고 때로는 책상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는 내내 야심과 성취란 바로 이런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아침 7시 30분에 직원 회의를 소집하고 7시 31분에는 사무실 문을 잠가 1분이라도 지각한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적도 있었다. 좀 심하다 싶었지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남들도 함께 성공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방법 역시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떠나가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성공을 얻긴 했지만 동시에 병도 얻었다. 그리고 결국 내 곁에는 지친 일상만이 남게 되었다. 그 상황에 처해서야 나는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정반대의 길을 가기로 했다.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인 오버어치버스 어나니머스에 가입하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모든 성공 전술과는 정반대 행동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긴장을 풀었다.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었다.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면서 내 복장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뭐라고 말을 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투와 태도를 버리고 본래의 나 자신으로 돌아갔다.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적게 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적게 말이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을 줄였다. 평생을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도 헐거워졌고 니긋해졌다. 그러자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것들에 반대로 도전했더니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꿈꾸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살면서 지금처럼 행복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내가 알아낸 것은 이렇다.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지나치게 커리어와 사업, 삶을 분석하려 든다. 야근은 바람직하지도 건전하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시간을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고 성공의 열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핵심적인 몇 가지의 일에 달려있다. 내가 배운 성공의 핵심은 이렇다.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떳떳하게 여기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나는 내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숨어있는 모든 훌륭한 가능성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 뒤에 숨겨진 놀랍고도 단순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10장 미래의 크기를 바꾸는 초점 탐색 질문. 그 모든 하려고 했어와 할 수 있었어와 했어야 했어들은 창피한 듯 달아나 했어로부터 몸을 숨겼다. 쉘 실버스타인 아동문학가. 1885년 6월 23일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앤드류 카네기가 헐리 상업 전문대학의 학생들 앞에 섰다. 사업적으로 최전성기였던 카네기 철강회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었다. 훗날 카네기는 존 록펠러 다음으로 역사상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된다.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붙었던 이 연설에서 카네기는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기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와 생각,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 분야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그 분야에 대해 가장 많이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분야에 돈과 노력을 투입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저기, 또 여기, 저기 불필요한 많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라 하고 말이죠. 주의를 기울이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구니 하나를 잘 지켜보며 들고 다니는 것은 쉽습니다. 이 나라에서 달걀을 가장 많이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의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바구니를 골라야 하는가? 여기서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 필요하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카네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서가는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비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기 쉬운 작은 조각들로 나눈 다음 가장 첫 번째 조각에 덤벼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조각이 어떤 것인지는 어떻게 아는가? 이때 또 한 번 초점 탐색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두 명의 위인들이 자신의 조언을 비밀로 지칭했다는 것을 눈치챘는가? 모두가 아는 뻔한 사실이라도 거기에 특별한 중요성이 들어가면 비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알고 있지만 한 걸음을 내딛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엉뚱한 곳으로 발을 내디디면 본래 가고 싶었던 곳에서 훨씬 더 먼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초점 탐색 질문은 당신이 내딛게 될 한 걸음이 잘못된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주제, 인생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답인데 왜 질문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답은 질문에서 나오고 답의 질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고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답을 얻는다. 최대한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라. 그것을 통해 얻은 답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하라. 역시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보탰다. 신중한 질문은 지혜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 인디라 간디는 질문할 수 있는 힘은 인류 진보의 첫 걸음이다 라고 했다. 훌륭한 질문은 분명 훌륭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탐험가나 발명가들도 모두 세상을 바꿀 질문들로 자신의 탐구를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가설이라는 형태로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만들어진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동네 유치원부터 하버드 법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기관에 사용되고 있다. 질문을 하면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가동된다.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할 때는 하지 않을 때보다 학습 효과와 성과가 최대 150%까지 향상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때로는 질문이 답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한 작가 낸시 윌러드의 말은 옳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질문의 힘을 경험했다. 당시 어떤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시를 아끼고 늘 지니고 다닌다. 여기서 잠깐 그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의 임금, 제시 리텐하우스. 하나의 페니를 두고 삶과 흥정을 벌였다. 삶은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았다. 얼마 없는 돈을 세어보며 매일 저녁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다. 삶은 그저 고용주일 뿐이라 우리가 요청한 것만 줄 뿐이다. 하지만 일단 받을 돈을 정해놓고 나면 힘들어도 할 일은 해내야 한다. 나는 보잘것없는 임시직일 뿐이었다. 알게 되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삶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든 삶은 기꺼이 내주게 되어 있거늘. 마지막 두 구절은 되풀이해 읽을 가치가 있다. 삶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든 삶은 기꺼이 내주게 되어 있거늘. 삶은 곧 질문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방식이 곧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을 얻은 순간이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해답이 정해진다. 문제는 그 질문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로드맵 같은 것들이 없어서 올바른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다. 명확한 시간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여정을 직접 계획하고 지도를 만들고
우리만의 나침판을 만들어야 한다. 원하는 해답을 찾으려면 올바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특별한 해답으로 인도해 줄 특별한 질문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된다.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다. 남다른 삶을 꿈꾼다면 인생을 살아갈 남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곧 해답이다. 초점 탐색 질문이야말로 바로 그것을 위한 특별한 접근법이다. 누구 하나 내게 지시를 내려주지 않는 세상에서 이 질문은 남다른 성과로 이어질 특별한 해답을 찾는 간단한 공식이 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초점 탐색 질문은 너무나 간단해서 유심히 관찰해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의 강력함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 질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표물을 겨냥해야 하는가 말고도 작은 초점 질문, 큰 그림을 완성하는 길에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어떤 바구니를 골라야 할지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을 위한 지도인 동시에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나침판이기도 한 것이다. 위대한 성과는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성과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서 나올 뿐이다. 초점 탐색 질문은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일, 즉 의사결정을 하게 만듦으로써 선택과 행동에서 모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일반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최고의 의사결정을 말이다. 실행 가능한 것 따위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준다. 길게 늘어선 도미노 줄에서 반드시 넘어뜨려야 할 첫 번째 도미노로 당신을 이끄는 것이다. 최고의 날, 달, 해, 혹은 커리어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초점 탐색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라. 그리고 그것을 묻고 또 물어라.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수 있고 이후에 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다음의 우선순위를 보게 된다. 이 접근법은 하나의 일을 끝내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의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올바른 과업을 먼저 완수하면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기술, 올바른 인간관계를 먼저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신의 행동은 초점 탐색 질문의 힘을 받아 이전에 완성된 일 위에 또 다른 완성된 일을 쌓는 자연스러운 진보의 과정을 겪게 된다. 즉,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도미노가 세워지는 것이다. 주제, 질문의 구조. 초점 탐색 질문은 다음에 세 파트로 나뉜다. 파트 1.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파트 2. 그 일을 함으로써. 파트 3.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각각의 파트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파트 1.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파트 1에서는 초점을 맞춘 행동에 불을 지핀다. 이 물음을 통해 우리는 단 하나를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은 당신이 구체적인 무언가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른 여러 선택지들을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도 둘이나 그 이상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직 단 하나만을 받아들여야 함을 상기시킨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은 당신에게 가능한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하는 명령문과 같다. 사람들은 종종 이 부분을 해야 하는 이나 할 생각이 있는 등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하거나 할 생각은 있지만 절대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의도가 어쨌든 결과물은 언제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 나온다. 파트 2. 그 일을 함으로써. 파트 2에서는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 기준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구체적인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것을 함으로써는 이 단 하나의 일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트 3.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은 궁극의 지렛대와 같다. 단 하나의 일을 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이제부터 노력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거나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올바른 일을 해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경주마처럼 옆에 볼 수 없게 눈을 가리고 인생에서 복잡한 다른 것들을 싹 정리하라.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다른 일들을 피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가능성이 더 커진다. 초점 탐색 질문은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서 그것을 넘어뜨릴 때까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일단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다면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도미노나 혹은 이미 쓰러져 있는 긴 도미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핵심 개념. 첫 번째, 훌륭한 질문은 곧 훌륭한 답이다. 초점 탐색 질문은 훌륭한 답을 찾도록 고안된 훌륭한 질문이다. 당신의 커리어, 사업 혹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든 첫 번째 도미노를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두 번째, 초점 탐색 질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큰 그림과 작은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큰 그림은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 필요하고 작은 초점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행동을 찾는 데 필요하다. 세 번째, 큰 그림 질문.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 전략적 나침반과 같다. 또한 무엇을 완전히 배우고 싶은지,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은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매일 하는 행동이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네 번째, 작은 초점 질문.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루 일과 내내 이 질문을 사용하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해야 할 일에서 첫 번째 도미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은 초점 질문은 당신이 가장 생산적인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돕는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욕구들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 제10장 끝. 제11장 도미노를 세워라. 성공은 간단하다.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옳은 타이밍에 하면 된다. 아널드 글라소, 미국의 재담가. 습관이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있다. 습관은 고치기도 새로 만들기도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행동 방식을 시작하고 그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할 때 비로소 새로운 습관이 생긴다. 이때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은 삶에서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습관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그런 습관을 원한다면 초점 탐색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공 습관이라 할 수 있다. 내게 있어 초점 탐색 질문은 삶의 방식과도 같다. 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업무를 찾을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로 활용할 때, 그리고 투자 금액 대비 가장 큰 효과를 얻어야 할 때 초점 탐색 질문을 사용한다. 결과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면 언제나 그 질문을 던진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 질문을 쓴다. 일터에 도착할 때, 그리고 다시 집에 도착할 때도 그 질문을 던진다. 다른 모든 일들을 쉬워지게 하거나 필요 없게 만들 그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을 찾고 나면 여러 도미노 조각이 제대로 줄지어 서 있음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초점 탐색 질문은 삶의 서로 다른 여러 분야에서 자신만의 단 하나를 찾도록 도와준다.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분야를 집어넣어 초점 탐색 질문을 달리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정신적 행복, 신체적 건강, 개인적 생활, 핵심 인간관계, 일, 회사, 재정적 문제 등에 대해 말이다.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도 바로 그 순서대로 바로 앞의 것이 그 다음 것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또한 지금 당장이나 올해 같은 표현을 넣어 시기를 정해주면 적당한 수준의 긴장감을 부여할 수도 있다. 5년 내에나 최종적으로 같은 단어를 써서 장기적 목표로 안내할 큰 그림을 찾을 수도 있다. 여기 자기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몇 가지 초점 탐색 질문이 있다. 해당 분야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질문을 만든 뒤 시기를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을 붙여보자. 예를 들어 이번 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나의 다른 모든 일을 더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같이 말이다. 주제, 정신적 행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주제,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를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주제, 개인적 삶을 위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주제, 핵심 인간관계를 위하여. 배우자, 연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자녀의 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주제, 이를 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직업적 기술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 팀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커리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주제, 회사를 위하여.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수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주제, 재정적 문제를 위하여. 나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나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신용카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핵심 개념. 자, 그렇다면 이 단 하나의 개념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터나 삶의 다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단 하나의 개념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경험,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지혜를 여기에 정리한다. 첫 번째, 이해하고 믿어라. 첫 번째 단계는 단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것이 우리 삶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해하고 믿지 못하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 두 번째, 개념을 이용하라. 오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더욱 쉽거나 불필요하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이 명확해진다. 세 번째, 습관으로 만들어라. 초점 탐색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면 자신이 원하는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해 질문의 힘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만들어낸다. 네 번째, 잊지 않게 메모하라. 초점 탐색 질문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단 하나가 끝나기 전까지 다른 모든 일들은 다 필요 없다 라고 책상 앞에 붙여두는 것이다. 그것이 성공 습관과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도록 하라. 다섯 번째, 도움을 받아라. 연구에 따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료 몇 명과 함께 성공 그룹을 만드는 것도 매일 습관을 연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받아라. 자신의 단 하나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함께하라. 제11장 끝. 제12장 삶의 해답으로 가는 길.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한다. 대신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미래를 대신 정해준다. 프레데릭 알렉산더, 자기개발 전문가. 초점 탐색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단 하나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 그것은 삶 전반에 걸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뚜렷이 보여주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자세히 알려준다. 생각해보면 꽤 단순한 과정이다. 큰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으로 큰 해답을 찾는다. 이처럼 단순한 두 단계가 결과적으로 성공 습관을 가져다 준다. 주제, 큰 질문을 던져라. 초점 탐색 질문은 큰 질문을 던지는 데 도움을 준다. 큰 목표와 마찬가지로 큰 질문은 크면서도 구체적이다. 이런 질문은 크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라고 당신을 압박하고 자극하고 격려한다. 또한 측정 가능하게 설계되므로 최종 결과물이 크게 바뀌지도 않는다. 큰 질문, 매트릭스를 보고 초점 탐색 질문의 힘을 확인해보자. 매출 증대라는 목표가 있다. 원은 4분면을 나누고 1사분면인 크고 구체적인 칸에 향후 6개월간 매출을 2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넣어보자. 그림 19 참조. 지금부터는 각 4분면의 장단점을 알아볼 것이다. 4사분면, 작고 구체적임. 올해 안으로 매출을 5%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도전적인 과제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에게 5%의 매출 증대는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 변화에 따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점진적인 수익이지 인생을 바꿀 만한 전진은 아니다. 낮은 목표는 대단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다른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3, 4분면, 작고 광범위함. 매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엄밀히 말해 성과를 위한 질문이 아니다. 차라리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질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선택지들을 나열하는 데는 좋지만 그 선택지를 좁히고 파고들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매출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브레인스토밍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고는 왜 남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2, 4분면, 크고 광범위함. 매출을 2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크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출발점이 좋아도 구체성이 떨어지면 더 많은 의문을 남긴다. 향후 20년 동안 매출을 2배로 높이는 일과 1년 혹은 그보다 단기간 안에 매출을 2배로 높이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이 질문은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게 한다. 일사분면, 크고 구체적임, 향후 6개월간 매출을 2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큰 질문의 모든 요소를 갖추었다. 목표는 큰 동시에 구체적이다. 매출을 2배로 높이는 것은 그리 수월하지 않다. 또한 6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져 있어 도전할 가치가 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큰 해답이 필요하다. 스스로 생각하는 한계를 더욱 넓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해결책 이상의 것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제 차이를 알겠는가? 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큰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같은 패턴, 즉 크고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크고 구체적인 질문은 크고 구체적인 해답으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향후 6개월간 매출을 2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큰 질문이라면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바로 큰 질문을 초점 탐색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다. 향후 6개월간 매출을 2배로 높이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더욱 쉬워지게 하거나 필요 없게 만들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라. 큰 질문을 초점 탐색 질문으로 바꾸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기억하라. 큰 질문이 없다면 큰 성공도 없다. 주제. 큰 해답을 찾아라. 큰 질문을 던질 때는 어려움이 생긴다. 바로 큰 질문을 던지면 큰 해답을 찾아야 하는 또 다른 도전 과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답은 3개의 범주로 나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가능성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 경험의 한계 안에 있다. 이런 해답은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그리 큰 변화를 꾀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성취 가능성도 가장 높은 편이다. 다음 단계는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 해답은 당신이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먼 곳에 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이 이전에 어떤 식으로 해답을 얻었는지 연구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현재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여야 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잠재적으로 성취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데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2가지 단계를 간파하고 일찌감치 거부해버린다. 평범한 성과에 안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질문을 던지고 가장 최고의 답변을 찾아 나선다. 탁월한 성과는 큰 해답을 필요로 한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성취의 범위를 선택한다. 그들은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너머에 있는 것을 꿈꾸고 또 깊이 갈망한다. 그들 역시 그런 유형의 해답을 얻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동시에 그것을 찾기 위해 팔을 뻗으면 스스로 더 크게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 또한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안다. 해답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그것이 당신의 컴포트 존, 스스로 편안하다고 느끼는 범위 바깥에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거기에는 산소도 부족하다. 큰 해답은 훤히 보이는 곳에 있지도 않고 그것을 찾으러 가는 길 역시 험난하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과 이미 행해진 것 너머에 있다. 큰 해답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해답을 의미한다. 현재 나온 모든 해답을 건너뛰고 기존에는 없었던 놀라운 해답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최대한 힘을 발휘할 때 쓰는 접근법과 같다. 즉, 지금까지 누군가가 이것 혹은 이와 비슷한 것을 연구하거나 이룬 적이 있었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이용해 다른 최고의 성과를 올린 사람들이 했던 일을 연구, 즉 벤치마킹과 트렌딩, 앞으로의 경향과 추세 등을 점치는 것을 실시해야만 한다. 달리 말해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단서와 역할 모델을 찾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신의 첫 번째 조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상당히 많은 양의 책을 수집했다. 책은 도움이나 정보를 얻을 때 기댈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성취하고 싶어하는 목표를 실제로 이룬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책이나 논문 속에 잘 정리된 연구 결과와 성공의 역할 모델은 언제나 최고의 도움을 주었다. 인터넷 또한 빠른 속도로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되고 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당신이 걷는 그 길을 이미 가본 사람을 찾아 그들의 경험을 조사하고 모델로 만들고 벤치마킹하고 동향을 파악하라. 한 대학 교수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게리, 당신은 똑똑해요. 하지만 당신 전에도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꿈을 꾸는 건 당신이 처음이 아니니 다른 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알아본 다음 그들의 교훈을 바탕으로 행동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세요. 그의 말이 옳았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자신만의 해답을 찾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 경험을 공부하라. 그곳은 최고의 탐색 장소다.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한 다음에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 최대한 힘을 발휘하는 접근법을 쓰면 당신이 처음 가졌던 최고 한계점이 이후에는 당신의 최저점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너머로 올라가 다음번엔 또 어떤 것이 나타날지 멀리까지 내다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트렌딩이다. 최고의 성과를 올린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찾는 일이다. 당신이 찾아낸 해답은 지금껏 그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독창적인 무엇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한다. 새로운 해답은 언제나 새로운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스스로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놀라지 마라. 멈추지도 마라.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가능성이 무한해진다. 무척 힘들겠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은 언제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한계를 최대한으로 넓힐 때 우리의 삶 역시 넓어지기 때문이다. 핵심 개념. 첫 번째, 크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목표를 세우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저걸 하고 싶다 해서 저걸 어떻게 이루지?로 바꾸어라. 최고의 질문과 최고의 목표는 크고 구체적이다. 훌륭하면서도 남다른 성과를 원한다면 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또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 달성 여부에 대해 변명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초점 탐색 질문과 같은 형태로 묻는다면 가능한 최고의 해답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하라. 당장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단순히 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이보다는 훨씬 더 도전적이다. 그것은 당신이 지닌 현재 능력의 가장자리까지 손을 뻗게 만든다. 거기에 닿으려면 있는 힘껏 팔을 벌려야 한다. 최고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가능한지 탐험하게 만든다. 세 번째, 벤치마킹과 트렌드를 이용하라. 미래를 보는 수정 구술을 가진 사람은 없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측하는 실력이 놀라울 만큼 좋아질 수 있다.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은 경쟁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알짜배기 보상을 즐길 수 있다. 탁월한 성과를 위해 필요한 훌륭한 해답을 찾고 싶다면 벤치마킹을 이용하고 트렌드를 예측하라. 제12장 끝.